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휴진이 이뤄진 어제 동네 의원 14.9%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고 대형 병원 역시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과 함께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돼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프랑스 파리의 폭염이 잦아지는 가운데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어 생지옥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나라별로 선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위험이 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상 주행과 달리 새벽이나 해질녘에는 태양 그림자와 반사로 인해 센서가 물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예고대로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회원 73% 찬성으로 결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안대로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의사들은 하루 동안 청진기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휴진 신고를 했던 병원과 오전 진료를 마치고 합류한 의사들까지 여의도공원 옆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이들은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치며 의료농단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정부 책임! 의료농단! 중단하라! 이면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덫을 놓고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요구안은 3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취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총궐기대회를 마치며 의사협회 회원들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잇따르는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계획에 의사협회까지 동참을 선언한 상황. 결국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참여를 이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휴진에 전국 병의원의 14.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20년 벌어진 집단 휴진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상급 종합병원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방침에 따라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은 전체 3만 6천여 곳 중 14.9%. 지자체에 신고한 수치보단 많았지만 앞서 의사협회가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힌 73.5%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한 데다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 압박까지 경고한 마당에 휴진 강행이 쉽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동참합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4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런 상태를 좀 평가하고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의대와 삼성 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모두 휴진을 선언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교수들은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환자는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경우 이번 의정 갈등 이래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질 거로 우려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사 대표단체들과 함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7시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과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내일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2일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휴진한 의사들을 고발하고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휴진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겁니다. 앞서 개원이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을 때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규모 휴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집행부엔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개원이들을 강제로 휴진에 동원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은 채 의료계를 거세게 압박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협회 자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행동으로 옮겼고 대형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공의들은 여전히 90%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아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전신 마취 수술 건수가 한 주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전신 마취 수술 건수는 72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4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년 전 같은 기간에 209건과 비교하면 6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휴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공지능 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가해자를 특정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수민 씨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온 자신의 얼굴이 짜깁기 된 가짜 음란물들.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의 메시지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성 납치 합성한 그런 사진이나 이제 그거를 이런 태블릿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보내면서 너도 즐기고 있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였어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민 씨는 또다시 무너져 내려야 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한 차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냐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좀 특정을 해야지만 이게 뭔가 수사가 제일 건덕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후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과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했는데도 진척은 없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다퉈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가해자를 가려내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 사건보다 더 힘든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쪽에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협조를 한 거예요. 기소까지 끌어낸 수민 씨와 달리 상당수 피해자는 범인 찾기를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를 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섭니다.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외부로 유인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해도 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반포 등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인 보관용이었다고 발뺌하면 사실상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힘듭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손쉽게 만들고 또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 오늘 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에선 딥페이크 범죄 수사와 처벌의 한계,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 등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둡거나 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모하메드 압델 아티 교수팀은 오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새벽이나 해가 질 무렵에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위험이 사람의 5.25배 높았고 교차로 등에서 회전하는 경우에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벽과 황혼에는 태양 그림자와 반사로 인해 센서가 물체를 구별하고 위험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자율주행차의 추돌 사고 위험은 사람보다 50%, 측면 충돌 사고 위험은 20% 낮았고 비가 내릴 때도 사고 위험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집된 자율주행 차량 2,100대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3만 5천여 대의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난해보다 6일 빠르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는 곳은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길게 장마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군데군데 폭우구름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 오늘 밤 제주도부터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 장마는 지난해보다 6일 빠르지만 예년과는 비슷합니다. 남부 장마도 예년과 비슷한 23일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부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보다는 서쪽으로 치우쳐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5,880선이 북쪽으로 북상하기보다는 좀 서쪽으로 이렇게 평년보다 많이 확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도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에 평년보다 좀 느린 상황이고요.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폭우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시간당 30mm의 장대비와 함께 최대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장마전선이 내륙과 해상을 오르내리며 강한 비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강수가 내리는 그 빈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 때 조금 집중돼서 내리는 패턴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에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집중되는 강수의 형태가 분명히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때이른 폭염과 함께 시작된 올여름 장마. 예년보다 심한 비가 예고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장마에 접어드는 제주도와 달리 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체온보다 더 높은 심한 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 수는 벌써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가 시작한 제주도와 달리 내륙의 불볕더위는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잠시 주춤했던 서울 기온은 이번 주 초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3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더운 날씨입니다. 폭염특보도 서울을 제외한 충청 이남과 경기, 강원 영서 곳곳으로 확대 발령됐는데 이 지역은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6월인데 너무 더워요. 좀만 걸어도 땀이 나고 한여름인 것 같아요. 일찍 찾아온 한여름 더위는 내륙을 중심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도만 장마권에 들 뿐 내륙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는 날이 많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찍 온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 200명을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속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그늘에서 햇볕을 피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륙의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내륙의 장맛비 상황에 따라 폭염 추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 정기 성지순례 기간 섭섭시 52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닥치면서 최소 55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통신이 복수의 아랍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숨진 순례객들의 사인은 대부분 온열 질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온열 질환자 2,000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이후 수치 제공을 중단했으며 사망자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 순례는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여름과 겹친 데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더해져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두고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생지옥이라는 악평을 받는 이유, 바로 최악의 더위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선수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리며 막판 담금질에 한창인데 폭염이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무더위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100년 전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과 비교하면 평균 기온이 3.1도 정도 올랐고요. 5년 전인 2019년 파리의 여름도 42도를 넘으며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3도까지 치솟으며 프랑스에선 무더위 관련으로 5,00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였는데요. 기후변화로 파리의 폭염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세지고 있어 올해는 더 더울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선수촌 내부 사진을 보면 방이나 거실 그 어디에도 에어컨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대신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찜통 더위가 우려되는데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위는 대신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마라톤 등 일부 야외 경기 일정을 이른 오전 시간에 배치하는 등 폭염에 대비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 나라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쿨링 재킷과 시트 등을 제작해 나눠주고 아이스 쿨러를 선수촌 방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자체 에어컨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으로 기록되며 선수 100명당 1명꼴로 온열 질환을 앓았죠. 당시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열사병으로 실신하고 실려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더 더울 거라는 이번 여름 파리올림픽이 생지옥 파리라는 오명을 얻지는 않을까 프랑스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야겠다는 당부도 함께 전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캠핑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늘고 있는 오토 캠핑장의 대부분이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하루를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김신혜 씨 가족. 최근 캠핑장을 예약할 때마다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예약하고 싶어도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괜찮은 캠핑장을 고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능한 거는 2박 이상일 경우 우선순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7월이 되기 한 일주일 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남는 사이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1박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캠핑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고 하루만 묵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금요일은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또 캔슬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이런 카라반을 타고 바로 캠핑을 갈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을 중심으로 우선 2박 예약만 받는 곳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 캠핑장 78곳 중 68곳, 무려 87%가 넘는 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2박만 고집하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 캠핑장 이용자 42%가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박 예약자에 밀려 1박을 예약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수단을 오로지 계좌이체만 못 박은 캠핑장도 30곳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 수단으로 계좌 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고집하면서 응답한 소비자의 60%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캠핑장 마음대로였습니다. 위약금 기준을 성수기나 주말 등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74곳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고 공정위도 직권조사를 통해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밤 제주도부터 장마에 접어드는데요. 시작부터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장마 전선이 내륙과 해상을 오르내리며 제주도에 강한 비를 여러 번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에 계시거나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